그다음에 킬로미터 배우고 센티미터 배운 다음에 밀리미터 작은 단위 큰 단위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각과 시각을 한 다음에 30분 단위, 5분 단위, 1분 단위로 넘어가는 거 요거 보시면서 2를 가리키면 10분인데 2보다 한 칸 더 움직이면 11분이 된다는 거. 이렇게 작은 단위도 잘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꺼지신 분이 계시면 마이크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나오죠. 5와 6 사이를 가리키면 5시. 여기도 연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바스크 교재가 좋은 점이 뭐냐면, 월 교재가 개념을 하고 나서 또 이렇게 다지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장님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너무 쉬운 것 같다. 저희는 쉬운 교재를 일부러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쉬운 교재라고 해서 불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아이들 적용해 봤을 때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많이 풀리는 것보다 쉬운 난이도를 여러 번 했을 때 다지기가 많이 돼서 사실 단원평가 보는 데에도 수월해지고 그 다음에 선행하는 데에도 수월하거든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 디딤돌로 따졌을 때 원리를 한 다음에 갑자기 최상위를 넘어간다? 이거 잘 안 되죠. 또는 뭐 기본 유형을 한 다음에 최상위를 한다? 중간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간 다리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바스클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어머님들이나 원장님들이나 좀 난이도 어려운 것들을 하길 자꾸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엄마와 아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머님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우리가 힘들어져요, 가르치기가. 저는 또 무학년제를 하기 때문에 쉬운 교재를 던져줘야 돼요. 쉬워서 아이들이 읽고 줄줄줄줄 읽으면서 줄줄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고 그렇지만 또 난이도가 완전 너무 또 쉽지도 않고 적정하게 그리고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 교재가 좋은데 나선형 익힘책이 너무 좋아요. 다지기 하기에. 그래서 숙제로 내주기도 좋고 숙제 아니어도 여기 학원에서 하기에도 너무 좋아서 이따가 좀 잘 살펴보시겠지만 이 교재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차 시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시각이 있는 게 있는데 요것도 체크해 보시면 이제 60보수 하기 전에 60보수를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60이라는 숫자를 써놓고 뭐 그 숫자 카드를 이용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아까 전에 했던 12면 제 주사위를 사용하든 해서 이렇게 시각을 여러 가지로 말해보는 거 연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7시 55분이라고 써여 있는데 8시가 되려면 5분이 더 지나야 된다. 그럼 55분과 5분 합치면 60분이 되죠. 그래서 8시 되기 5분 전, 8시 5분 전과 7시 55분이 같은 시각을 나타낸다는 걸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하기 전에 60보수를 연습을 저는 하고 했더니 아이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했어요. 그래서 10보수만 연습할 게 아니라 100보수, 당연히 10보수 다음에 100보수, 그 다음에 60보수를 연습하면 시계 보는 데 좀 많이 좀 수월해지거든요. 바다 올림이나 이런 거 할 때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른쪽에 3번 보시면 그 문제가 연습이 되어 있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5분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3시 대기 5분 전 그리고 2시 55분, 55분과 5분 전 요걸 합치면 60분이 된다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탄탄에도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 교재가 월 교재가 좋은 게 이 유형탄탄 부분들이거든요. 서술형 적절히 되어 있고 문제 양도 많지 않으면서 공간 배치도 잘 되어 있어서 저는 되게 유형탄탄 이 부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단원평가 대비도 할 수 있어서 촘촘하게 짜여져 있다. 정말 과학적 설계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시계 부분에 시계가 그려져 있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다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설명하는 시각을 써보세요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시각을 그리는 연습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장이 좀 여러 개 있는데, 숙제 도장, 숙제를 내주는 도장도 있고, 오답 수정이라는 단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그 단위를 잘 안 써서 단위 쓰라는 그런 도장도 있으면서, 이런 시계 도장, 을또 팠어요. 시계 도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5분 단위 시각만 있는 것도 있고 분 단위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다 옆에다가 책에다 찍어주시고 여기다 시각을 그려보는 걸 연습을 시켜요. 따로 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약간 리프레시 되면서 촘촘하게 또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보는 거죠. 진짜 알아듣고 있는지, 이 시각을 알고 있는지를 이렇게 부수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해서 쓰시면 요즘에는 내가 원하는 그림만 주면 또 만들어주기도 하고 내가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면 거기서 또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수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수모형으로 되어 있는 도장들도 있고 되게 다양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절하게 도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 이 시간 파트를 많이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나중에 3학년 때 가서는 이제 시간의 그 계산, 뭐 초까지 계산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들이 잘 되어져야 그 부분도 수월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단원 이름이 시각과 시간이잖아요. 시각과 시간이 다른 건 아시죠? 그래서 내가 우리 몇 시에 만날 거야 하고 3시 30분이라고 얘기할 때 그 3시 30분은 시각이고 우리가 시간의 흐름은 시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몇 시간 동안 운동했어? 몇 시간 동안 영화를 봤어?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했어? 할 때는 시간이라고 하죠. 흐름은. 그래서 이것들을 헷갈리지 않게 아이들과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네가 학원에 도착한 시각은 언제야? 네가 1시 30분에 왔어. 이건 시각이야? 시간이야? 이런 거 저는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문장으로 리스닝도 하고 스피킹도 할 수 있게 아이들에게 좀 많이 말하고 들어볼 수 있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또 잘 넘어가려면 1시간이 60분, 2시간이 120분, 3시간이 180분이라는 거. 이것 역시 구구단에서 몇 단과 연계가 되죠? 6단과 연계가 되죠. 6단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수월하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 또, 시간에서 60, 120, 180을 말하는데 문제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너무 없지 않나요? 라고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나선형 인캠책에 또 이걸 연습하는 게 나와요. 1시간은 60분, 2시간은 120분, 연습하는 게 또 나오니까 거기서 연습을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시간 얘기할 때 몇 시간인지 내가 4시에서 뭐 공연을 봤는데 5시에 끝났어. 6시에 끝났어. 그러면 5시까지 1시간, 6시까지 1시간. 총 2시간이구나. 그럼 이 2시간은 또 120분이구나. 이런 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2시간이면 120분, 120분이면 2시간이라는 거 아이들과 연습 많이 말해보는 거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걸린 시간에서도 이제 시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1시간하고도 30분 요거를 끊어서 나누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시간, 자, 2시에 시작했는데 3시 반에 끝났어. 그러면 여기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2시에서 3시까지가 몇 분이니? 60분. 그러면 3시에서 3시 반까지 몇 분이니? 30분. 그래서 60분과 30분이 합쳐져서 90분이고 이 90분은 1시간 30분이다. 또는 반대로 1시간 30분이면 얘는 90분이다라는 거를 끊어서 하는, 나눠서 하는 연습을 하면 시간 구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어요. 책 읽기가 11시에서 시작해서 12시 10분에 시작했어.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걸 요걸 해볼게. 자전거 타기로. 3시 30분에서 4시 20분에 끝났다면 3시 30분에서 정각까지 4시까지 30분이 흘렀고 그럼 4시에서 4시 20분까지는 20분이 흘러서 이렇게 나누어서 정각 단위로 나누어서 하면 시간이 몇 시간인지 50분인지 60분인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요 문제 바로 밑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천연 염색하기를 몇 시간 몇 분 동안 했는지 이게 또 문제가 다르죠. 똑같은 문제도 몇 분 동안 했습니까? 하면 몇 시간 몇 분을 몇 분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저는 여기 답 쓰는 게 있지만 몇 분이야? 그러면 몇 시간 몇 분은 몇 분이야까지 좀 넘어가거든요. 그거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나눠서 1시 30분에서 2시 50분에 끝났다면 1시 30분에서 2시까지 끊고 그럼 여기까지 30분, 2시에서 2시 50분까지는 50분, 합쳐서 50분. 제가 잘못했나요? 뭐가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지? 50분이 아니라 80분이죠. 80분이니까 1시간 20분이라는 거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1시에서 11시 20분까지 했다면 끊어서 11시까지는 60분, 11시 10분에서 11시 20분까지는 20분 해서 총 80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시계 모형이 있어요. 시계 모형이 있어서 아이들과 보면서 10시부터 11시까지 한 바퀴 삥 돌면 60분이라는 거 또는 1시간이라는 거 보여주고 11시에서 20분까지 또 20분이 흘렀다는 거 보여주고 이렇게 해보면 눈으로 직접 보는 게 더 각인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도구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학년들은. 그 다음에 하루 시간. 이제 우리가 더 작은 단위를 했다면 하루는 그럼 몇 시간인데 하루는 오전 12시부터 낮 12시까지 12시간과 그걸 오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낮 12시, 우리 점심 먹는 시간, 그때쯤을 12시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밤 12시, 날이 바뀌기 전까지 12시간이라고 해서 총 12시간, 12시간 합쳐서 24시간, 하루는 24시간이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하루는 24시간이면 이일은 몇 시간일까? 그러면 24 더하기 24니까 그것도 덧셈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시간을 만든 다음에 하루 24시간, 이틀은 48시간, 3일은 72시간이라고 먼저 좀 각인을 시켜주시고 이 부분도 역시 나선형 익힘책에 연습하는 게 있습니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 1일 6시간이면 1일은 24시간, 6시간 합치면 30시간. 이렇게 연습해보는 게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서 다지기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가 되었다면 이제는 월 개념으로 넘어가서 달력이 나오죠. 달력에서도 수의 규칙이 되게 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응용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일주일은 7일, 그러면 2주일이면 14일. 여기서도 마찬가지 7단이 활용이 되죠. 그래서 구구단을 배운 다음에 달력을 하고 여기 부분은 시각과 시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때문인 거겠죠. 그래서 2주일, 3주일이면 그럼 며칠이니, 4주일이면 며칠이니 하면서 월마다 날수가 다르다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거 할 때 우리 손 주먹 쥐고 튀어나온 부분이 30일이라는 거 이거 해주시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의외로 또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리고 가끔 이렇게 손이 통통한 친구들이나 어린 친구들은 튀어나온 게 잘 안 보일 때도 있긴 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면서 스티커 같은 거 활용하시면서 뼈를 만져보면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어떤 거 언급하고 가냐면요. 31일 경우랑 31일일 경우가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12개월 중에서. 그래서 여기 세트로 묶어요. 잠깐만요. 세트로 묶어서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하고 가요. 7일씩 넘어가기 때문에 2부터 출발해서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7이 몇 번 더해졌는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면 7 곱하기 4는 우리 외웠기 때문에 몰라도 한 번 더 언급하고 가는 거죠. 28일이 더해져서 여기는 30이야. 그래서 2로 시작되는 부분은 무조건 어느 달이든 상관없이 30일로 끝나는 거고, 그러면 요거 하나만 외워놓으면 31일로 끝나는 날은 3과 세트구나. 29일로 끝나는 날은 1과 세트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응용 문제들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거든요. 자, 지우는 게 어떤 거였더라? 어떻게 지우죠? 이렇게 주는구나. 자, 그 다음에 1년은 12개월이라는 거. 그럼 2년이면 24개월. 3년이면 36개월. 이런 것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왜 안 넘어가죠, 갑자기? 자, 그래서 여기 문제 보시면 이런 문제 할 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확인했잖아요. 2라고 쓰여 있는 곳이 끝에 30일로 끝나죠. 그럼 11월 달이 30일까지 있는지 31일까지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며칠인가요? 모두 며칠인가요? 할 때도 아까 전 시간 할 때도 시간의 흐름이랑 시간 계산할 때도 제가 끊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럼 11월은 30일까지 있기 때문에 25일부터 30일까지는 5일. 그럼 11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당연히 10일이니까 합치면 15일이겠구나. 한꺼번에 세거나 아이들 보통 여기 써가지고 하거든요. 써가지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다시 또 이렇게 세겠죠. 1, 2, 3, 4, 5, 6, 7, 8 이렇게 세서 했는데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하나, 둘, 셋, 넷을 은근히 못 세요. 오히려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걸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잘 맞는다면, 시간이 걸리고 맞는다면 그렇게 하는 거를 추천하겠지만, 시간도 걸렸는데 은근히 많이 틀려. 그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2는 30일, 끝에 30일이니까 4월 29일이면 당연히 수요일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앞에 1이랑 세트 이거 안 외우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시각과 시간이 단원이 마무리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5단원으로 넘어가서 표와 그래프 단원입니다. 자, 표와 그래프는 뭐 어렵지는 않지만 또 의외로 많이 틀리는 부분이죠. 표와 그래프를 하기 전에는 이 자료를 분석해서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이 연습을 달고 이 어린이 이름들을 쓴 다음에 여기다가 수를 쓰죠. 수량을. 그래서 이 표는 이건 자료고 얘는 표죠. 자료와 표의 차이점은 얘는 사과를 좋아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를 세야 된다는 거죠. 근데 표로 있으면 수를 한눈에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합계를 알아보기가 쉽죠.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사실 이 부분도 이 숫자 옮기는 걸 되게 또 아이들이 많이 틀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지우면서 하게 해요. 자, 김밥을 좋아하는 학생. 그러면 김밥 좋아하는 학생을 이렇게 김밥만 먼저 지우는 거예요. 이거 김밥 맞나요? 저 잘 안 보여가지고. 김밥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 만약 이거 뭐 없다면 이거 뭐 이름을 쓰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네 개. 하고 떡볶이는 다른 걸로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하나, 둘, 셋, 3. 이렇게. 그 다음에 삼각형 하나, 둘 하고 2개. 피자 X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기호를 다르게 해서 하면 나중에 틀렸을 때도 확인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3개. 이렇게 적어 놓고 5에다가 7 더하면 12. 맞구나.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확인해 보게 하거든요. 저는 한 칸에 한 줄에 몇 개씩 있어. 2개씩. 6개씩. 6개씩 2줄이면 6이 12. 해서 9, 9단 확인도 되면서 합계가 맞았는지 확인. 합계가 써져 있지만 합계가 써 있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6에 10인데 내가 여기 11이라고 적었어. 그러면 확인도 되면서 수정할 수 있으면서 여기 오류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할 수 있게끔 뭐 무조건 다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하시면 더 좋죠. 왜냐면 문제가 이런 데서 많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 여기도 이제 그 자료와 표를 옮겼으면 이 표를 또 이렇게 그래프로, 이제 막대 그래프 가기 전이잖아요. 꺾은선 그래프 가기 전에 이렇게 그래프를 표해서 동그라미 표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가 세워져서 위로 개수를 세는 것도 있지만 옆으로도 있다는 게 문제 그 나선형 인킵책이나 다른 문제 쪽에 있더라고요. 여기는 하나씩 세워서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가르치냐면 5라고 돼 있으면 5에다 동그라미 밑으로 3개 해요. 그리고 3 있으면 3에다가 체크하고 3개 하고 4 있으면 4에다 체크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동그라미 하게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막대 그래프나 꺾은선 그래프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물론 뭐 원장님들 다른 또 방법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취도 평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선형 익힘책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나선형 익힘책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몇 분인지 연습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 서술형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시간이 몇 분인지 2시간이 120분인지 연습이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시간도 띠 색칠하면서 띠 그려져서 연습하는 그런 교재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바스클 교재는 이걸로 연습하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게. 이렇게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루 24시간, 이틀 48시간도 여기 연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할 수 있죠. 그것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1일 3시간이면 24에 3 더하니까 27시간이라는 거 여기서 덧셈 연습도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달력에서도 2주일이면 14일, 이것도 연습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도 달력 보고 응용하는 문제들, 한 번 더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생각하면 한 번 더 연습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오전 8시에 내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인데 이 문제 너무 좋잖아요. 원래는 사실 이거 생각하면 푸는 여러 문제 없이 사실 요것만 보고 가리키는 시각이 몇 시, 몇 분일까요?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답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아이들 처음부터 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네모칸 채우기부터 해서 하면 좋은데 시각에서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빨라진다 하면 8시를 지났는지 8시가 안 되었는지 이 부분을 되게 헷갈려요. 여기는 빨라지는 시계인데 느려지는 시계다. 1분씩 느려지는 시계다. 그러면 8시에 맞춰놨어. 그럼 내일은 8시가 안 돼 있어야 돼? 8시가 넘어 있어야 돼? 저는 항상 이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의외로 되게 많이 틀려요. 느려지는 시계면 본인이 학원에 늦게 오는 시간을 생각해서 지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 아이들이 8시 몇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생각해 봤더니 아이들이 지각하면 항상 8시 몇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늦는다라는 거를 본인 기준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본인 기준이 아니라 시계의 기준이다. 시계가 느려지는 거야. 그거는 8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느려 터졌어. 그래서 저기 아직도 저기 있는 거야. 그래서 아직 8시가 안 돼 있어야 돼. 라는 거. 그래서 뺄셈을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빨라지는 거니까 덧셈을. 빨라지니까 덧셈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빨라진다 이 단어가 더하기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7호. 자, 8호가 마지막입니다. 원장님들 마지막까지 우리 화이팅 하시고 바스클로 2배 성장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